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자, 세금 계산서를 제때 발행하는 법을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무상 뭐 실수도 생기고 거래처와 또 협의 끝에 가격이 깎이기도 하거든요. 혹은 뭐 물건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발생이 하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이미 끊은 거 삭제하고 다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이 지울 수는 없어요. 한번 전송된 데이터는 기록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삭제 대신에 기존 것을 취소하는 계산서 또는 올바른 내용을 담은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되는 이 세금 계산서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과거로 가서 고쳐야 이거 될 일인지 아니면 오늘 일어난 일대로 별개로 처리해도 되는 일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표의 이 파란색 박스 영역인 이 부분, 새로운 작성 일자가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들은 발행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변한 경우예요. 잘만 처리하면 깔끔하고 뒤탈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입 먼저 설명드릴게요. 반품이죠. 물건은 3월에 나갔는데 5월에 하자가 발생해갖고 돌아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3월 장부 뒤져서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품은 물건이 돌아온 그때가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실제 입고된 일자를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으시면 됩니다. 5월 장부에만 반영하면 되니까 수정 신고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계약의 해제입니다. 납품하기로 하고 돈까지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계약이 파기됐대요. 역시 계약이 취소된 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되고요. 자, 실무에서 가장 이제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공급 가액 변동이에요. 물건 다 팔았는데 나중에 단가 협의가 잘 돼가지고 10%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이루어진 날 기준으로 작성 일자로 해서 줄어든 금액만큼 마이너스를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이 날짜가 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합의서나 이메일 같은 증빙을 남겨둬야 우리 매출 줄이려고 혹은 매출 늘리려고 날짜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증빙 서류를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날짜로 돌아가는 경우에요. 예, 작성 일자를 당초 작성 일자로 소급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쓴 착오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기재사항 착오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틀렸거나 100원인데 뭐 공 하나 더 붙여갖고 1000원으로 발행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건 거래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틀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발생했던 그 날짜로 돌아가셔갖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이렇죠. 원래 날짜로 마이너스 한 장을 끊어서 기존 걸 취소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날짜로 올바른 금액에 플러스를 한 장 끊습니다. 이렇게 총 두 장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만약 2월 거래가 틀린 거를 8월 달에 발견했다고 쳐보죠. 그럼 2월 날짜로 소급해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7월 25일 이전에 끝난 부가세의 신고서 합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국세청 데이터하고 우리 신고서가 안 맞으니까 결국 지난 장부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 이거를 수정 신고라고 해요. 금액이나 세율이 틀렸다면 가산세도 내야 되니까 가급적 발견 즉시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건 수정 신고 자체는 재무팀이 커버를 해줍니다. 이 중간에 있는 내국 신용장 등 사후 발급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건 수출 기업이 우리 거래처라면 꼭 알아둬야 되는 예외 규정이에요. 이 처음에는 국내 거래인 줄 알고 부가세 10%를 매겨서 일반 세금 계산서를 끊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
로컬 LC라고 하는데 이게 확인된 경우예요. 보통 물건 먼저 보내고 나중에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 발급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업사원이 거래처한테 나중에 서류 줄 테니까 일단 10%를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끊었는데 이제 잊어버리거나 혹은 서류가 왔는데도 그냥 종이 한 장 왔네 라고 그냥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처음에 국내용인 줄 알고 10%로 다 처리했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이 우리 수출용으로 돌린 거예요. 구매 확인서 줄 테니까 10% 돌려주세요라고 뒤늦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착오는 아니에요. 착오는 아니지만 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과거 일자로 소급해서 고쳐줍니다. 10%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0%는 플러스로 다시 끊는 거죠. 0%가 왜 플러스냐? 더 끊는다. 이게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다만 이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내국 신용장 자체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7월 25일, 1월 25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개설되어야만 일단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1차 조건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예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내국 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영업팀이 세금계산서 담당자한테 서류를 늦게 전달해서 이 날짜를 넘겨버리면 영세율 적용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출거래처를 담당하는 팀은 반드시 서류를 받는 즉시 세금계산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공유하는 이런 내부 통제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영세율은 우리 혜택인데 기한을 놓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전에 이제 스스로한테 딱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래 내용이 나중에 변한 건가?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틀린 건가? 나중에 변했다고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날짜로 마이너스를 치십시오.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틀린 거라면 과거 날짜로 소급을 하셔갖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신고가 끝났다면 수정 신고까지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역시 홈택스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수정 신고를 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9초짜리 영상인데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재사항 여기 나오죠. 사유별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재사항 차고 정정은 2장 발급하고 당초분 취소 1장, 자동 발급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분 1장은 직접 작성이에요. 그 다음에 차고에 의해서 이중 발급했다. 그러면 당초에 1장은 취소, 자동 발급이고 내국 신용장 등 사후 개설도 2장이 발급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변동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초 발급분의 증액 또는 감액할 금액만큼 1장을 직접 작성하세요. 이런 등등의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는 조회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발급입니다. 수정 발급을 선택하면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는 화면이 보여지고 세 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작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해 발급해 보겠습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클릭하면 조회시간을 설정해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된 목록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을 선택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수정 발급 사유 중 기재사항 차고 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과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보여지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세금계산서 2장이 보여지는데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요. 이게 입력을 못합니다. 다 이제 회색 음영으로 돼 있죠.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쳐갖고
기존 세금 계산서가 취소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작성하는 이게 이제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이게 수정할 수 있는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 입력란에 수정하려는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거래처 뭐 등록번호나 뭐 상호, 대표자명 다 수정할 수 있고, 공급한 상품의 어떤 품목, 규격, 수정 단가 이런 거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처 뭐 상호나 뭐 품목 같은 거 틀렸다, 단가 수정 이런 거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서 이거 수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긴 해요. 말 그대로 임의예요.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수정 발급할 거래 내용을 재입력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안내판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보안판이나 공동인증서를 입증하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와 메일 발송 내용의 확인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최종 안내창이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기재사항 사고 정정 등으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알아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정세금계산서의 페널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적 기대사항 중에서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이제 페널티가 가장 큰데요. 이 경우에 우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공급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공급자에게는 지연 발급, 거래처한테는 지연 수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공급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 수정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닙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이제 미발행 가산세, 발행 안 한 겁니다.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거고요. 거래처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라고, 불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페널티를 준다. 내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내 사업체뿐만 아니라 거래처한테도 큰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A거래처에 가야 될 세금계산서가 B거래처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자진해서 발급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애초에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덜 냈던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덜 냈던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붙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